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양자 토론을 제안했다가 사실상 이제 거부를 당한 상황입니다. 윤 후보가 왜 양자 토론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일까요? 오늘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는 또 정치 개혁 공약도 발표했죠. 국민의힘 대선 준비 상황 임승호 대변인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법원 결정 이후 사자 토론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사당이 논의를 시작한 게 아니었나요? 예,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양자 토론이 기존에 민주당도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었던 판결을 보게 된다면 사자 토론은 지금 3회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어제 있었던 법원의 판결 같은 경우에 3회 이상의 토론을 하라라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네. 방송사에서 양자 토론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었기 때문에 예. 저희는 그렇다면 방송사가 아니라 다른 형태를 이용해서 양자 토론을 추진하자. 이미 국민들 앞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 토론을 계속해서 얘기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네네. 다른 형식을 취하여서 충분히 국민들께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양자 토론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석열 후보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리고 어떤 형식이든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자 토론 이제 설 연휴에 열리겠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녁에 회의를 통해서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지금 사자 토론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 토론의 순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2주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어떤 토론과 관련한 공방이 지나치게 과열되면서 양자 토론을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사자 토론을 추진한다면 국민들과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예. 실제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으로 봤을 때도 양자 토론이 더욱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자 토론을 진행하게 되면 방송 토론회가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되는데 네네. 각 후보에게 할당된 시간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원론적인 얘기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자 토론을 회피하겠다, 사자 토론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사자 토론은 충분히 임할 것이고 다만 국민들과의 약속들이 양자 토론을 민주당도 계속해서 강하게 주장해왔으니 그것부터 먼저 시행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민주당은 일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사자 간 토론을 갖자, 사자 토론을 하자라는 입장이고 안철수 후보가 오만함의 극치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했고 정의당에서는 그럼 윤석열 후보 빼고 뭐 삼자 토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윤 후보는 개인적으로 사자 토론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겁니까? 사자 토론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사자 토론이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자 토론은 당연히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저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봤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8명에서 4명으로 이렇게 인원수가 줄어드는 경우를 봤을 텐데 사실 8명의 토론 같은 경우에는 경선 후보들이 어떤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검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굉장히 제한된 시간 내에서 자신의 발언만 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기 힘들었고 지금 어쨌든 지지율 상으로 양자 후보가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으니 이러한 차원에서 국민들께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먼저 검증하는 자리를 마련한 이후에 만약에 지금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본인들만의 어떤 토론회를 개최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는 방송사를 이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끼리 합의를 통해서 다른 장소를 취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에도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한테 토론하자고 하고 있는데 본인들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고 싶으면 허경영 후보의 토론의 제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 반드시 같이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두 후보의 지지율에 기대는 것이라고 저희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론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사자 토론보다 양자 토론이 낫다라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뭐 안철수 후보와의 양자 토론이라든지 심상정 후보와의 양자 토론이라든지 이런 양자 토론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까? 뭐 어떤 형식의 양자 토론이든 저희는 뭐 열려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또 제가 알기로는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후보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토론회를 하자라고 했을 때 저희도 지금 뭐 확정적인 오케이 사인을 보내진 않았지만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기존의 어떤 토론회의 관습이나 지지율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TV 토론은 여기까지 듣고요.
윤석열 후보가 오늘 공약 발표했는데 대통령이 되면 기존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다. 광화문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듣던 공약 5년 전에 같습니다. 들었던 얘기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전에 이제 광화문 대통령을 선언하시고 사실상 파기가 된 상황이죠. 뭐 당시에 경호 문제를 들어서 그랬었죠. 어렵다라고 얘기를 예. 하다가 이후에 세종시로 수도 이전을 청와대 이전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필요 없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에는 의지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경호 문제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인수위부터 저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선정해서 그곳을 이전할 작업을 하겠다고 공표한 상황이고 네. 또 지금 핵심은 뭐 청와대의 어떤 물리적 공간을 옮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발표된 공약 중에 핵심은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소 네. 경직되어 있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느린 청와대 조직을 해체하고 민간 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 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이신 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통령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재현할 수 있는 조금 유연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이번 공약 발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이 계속해서 정치개혁 쇄신하겠다 이렇게 당 대표까지 나서서 지금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밝히고 있는데 먼저 종로 등 이 세 개 지역구 무공천 하기로 했잖아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혹시 서초 지역구 등 다른 지역구 무공천할 계획이 있습니까? 뭐 저희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예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예. 저는 그것이 과연 진정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약인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예. 과연 후보를 내지 않고 무소속 후보로 정당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후보를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서 재정적 지원이나 정책적 지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무소속 후보로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지 굉장히 의문이 들고 있고 또 네. 뭐 종로 지역이나 다른 지역 무공천 같은 경우에도 부디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가 민주당 내에 다른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후보가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에 다시 민주당이 복당하는 그런 조치가 저는 없었으면 좋겠고 만약 네. 송영길 대표가 그것이 진심이었다면 향후에 무공천을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탈당을 해서 출마하는 인사들에 대한 복당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선언적 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선 같은 지역구에서 사선을 금지하는 그러한 지금 공약도 민주당이 먼저 내밀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사선 금지 공약 경우에도 유사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물론 지금 국회의원들이 세대 교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지역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의원들이 주민들이 택했음에도 그리고 시민들의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3선 이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생각으로 해보면 4선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계속해서 선출되었다는 이유는 그만큼 지역 현안을 잘 돌보았고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국회에 제대로 반영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런 조치는 다소 3선 이상의 어떤 국회의원들을 전부 기득권으로 악마화시키려는 그런 조치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도 굉장히 지금 정치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일괄적인 조치가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3선, 4선한 정치인들 4선, 5선할 가능성이 좀 큰 경우가 많고요. 예. 특히 청년들이 정치를 하고 싶어도 3선, 4선, 5선 의원들이 꽉 잡고 예. 있으니까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방선거부터 실시하는 것이 PPAT라고 해서 다소 공정한 경쟁의 장을 청년들에게 당연히 만들어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이건 저희 당의 과오이기도 한데 지난 총선에서 청년들을 대거 공천하겠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약속했던 것이 청년 벨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청년들을 상당히 험지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청년들을 일종의 제물로 삼는다라는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괄적으로 3선, 4선 이상의 의원들을 출마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기득권화되고 표를 더 잘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분명히 있기 예, 때문에 예. 그것을 청년들과 정치 신인들에게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보정을 통해서 PPAT와 같은 시험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의 출발선을 만들어주는 조치는 충분히 할 것입니다. 네, 민주당의 쇄신안에 대해서는 그럼 대체로 반대. 뭐 취지 자체는 이해하나 저는 예. 진정성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안성 지역 같은 경우에 이규민 전 의원이
허위 사실 공표죄로 지금 의원직이 박탈됐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판결이 나자마자 안성에 가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해당직을 박탈당했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의 그런 발언이 너무 다른 것이고 또 지금 2030 공천을 뭐 30% 이상 지방선거에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2030을 정치권에 단번에 등장시킨 사례가 지금 청와대 박성민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방선거에서 박성민 비서관 내지는 김남국 의원 같은 분들이 대거 공천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과연 감동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짧게 물어볼게요. 김건희 씨 등판론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좀 들으신 얘기 있습니까? 후보 본인도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김건희 씨 등판론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지난 대선 그리고 지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후보자의 배우자의 등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윤석열 후보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씨를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입장 임승호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